안녕하세요. 건강한 아름다움을 드리는 닥터림 한의사 신수림입니다. 지난번에 금양체질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금양체질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금음체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금음체질은 대장과 폐가 가장 발달하고 담낭과 간이 가장 약한 체질인데요. 그러면 금양체질이랑 뭐가 달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언젠간 체질 이름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선 금양체질과 금음체질이 다른 점을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금양체질은 폐와 대장이 발달하고 그 다음으로 발달한 장기가 췌장과 위장이에요. 그런데 금음체질은 마찬가지로 폐와 대장이 가장 발달했지만 그 다음으로 발달한 장기가 췌장과 위장이 아닌 신장과 방광이랍니다. 이렇게 가장 강한 장기와 가장 약한 장기는 동일하지만 다른 장기의 강하고 약함은 두 체질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양체질과 금음체질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그런 특성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가장 주인공인 장기가 금양체질에 있어서는 폐인데에 반해서 금음체질은 대장이 가장 메인이 되는 장기, 즉 주인공인 장기랍니다. 주인공인 장기가 어떤 의미냐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 전체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건 메인 캐릭터, 그러니까 주인공이잖아요. 그리고 주인공이 얼마나 연기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화나 드라마가 굉장히 흥미진진해지기도 하고 몰입하기가 어렵기도 하잖아요. 이처럼 체질에 있어서도 주인공이 되는 장기, 이 장기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약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 전체의 컨디션이 달라지게 된답니다. 주인공인 장기가 굉장히 건강하면 그 사람도 굉장히 건강해지고, 반대로 그 주인공인 장기가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그 사람 전체 컨디션도 떨어지게 돼요. 즉 그만큼 그 체질인 사람의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장기가 그 주인공인 장기랍니다. 그래서 금음체질은 장의 건강 상태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그래서 금음체질은 장이 얼마나 편안하고 건강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금음체질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건강한 금음체질은 잠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적정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7시간 반 정도로 잡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6시간만 자도 충분하게 느끼고 살아가는 전혀 지장이 없는 데에 반해서 금음체질은 하루에 8시간 혹은 9시간을 자야 내가 개운하게 잤다, 충분히 잤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금음체질은 잠을 조금 더 많이 자는 경향이 있답니다. 또 단거리 달리기보다는 장거리 달리기를 더 잘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학교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하면 50m나 100m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800m 이상 중거리 달리기나 장거리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쪽이셨어요? 저는 단거리 달리기 속도는 굉장히 느린 편이었는데 장거리 달리기를 하면 꼭 순위권 안에 들어가곤 했거든요. 물론 정말 토가 나올 정도로 힘들고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느낌이 들어서 매번 하고 나면 절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저처럼 순발력이나 민첩성보다는 스피드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구력과 힘을 안배하는 능력을 요하는 중거리 달리기나 장거리 달리기를 잘하는 분들은 금음체질일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리고 소리에 굉장히 예민해요. 잠기가 밝아서 작은 소리에도 잘 깨는 그런 의미보다는 청각이 굉장히 발달해서 평소에 소리를 굉장히 잘 듣거나 혹은 음감이 발달하기도 한답니다. 어떤 음을 들으면 그 음이 어떤 음인지 바로 알아맞추는 그런 절대 음감을 가진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절대 음감을 가진 분들이 금음체질에 많아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금음체질은요,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환절기가 되거나 컨디션이 떨어질 때 코가 막히고 콧물이 잘 흐르고 재채기를 하는 그런 비염 증상이 잘 생기는데요. 건강할 때에는 그러한 비염 증상이 굉장히 미약해서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데 반해서
면역 조절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비염 증상이 굉장히 심각해서 콧물이 홍수처럼 줄줄줄 흐르거나 혹은 재채기가 너무 심해서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두통이 생기거나 눈 가려움이 너무 심해져서 눈 주위가 붉어지거나 다크서클이 생기기도 해요. 또 건강하지 못한 금음 체질은 피부 건조증이 잘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부 건조증은 특히 겨울철에 잘 나타나는데요. 노화로 인해서 피지 분비가 줄어들거나 목욕이나 사우나를 즐겨서 피부 장벽 기능이 손상된 경우에도 생길 수 있지만, 건강하지 않은 금음 체질은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그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피부를 잘 긁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몸에 자기도 모르게 딱지가 생겨 있거나 붉어져 있거나 또 심지어는 비늘처럼 하얀 각질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피부가 갈라지고 트기도 한답니다. 또 대변이 굉장히 가늘고 불편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금음 체질의 주인공은 대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금음 체질이 건강을 잃게 됐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대변 분리, 즉 대변이 불편해지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배에 항상 가스가 차거나 심하면 그 가스가 배출이 잘 되지 않아서 안에서 배를 콕콕 찌르는 그런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배가 고픈 것도 아닌데 배에서 계속 꾸룩꾸룩 소리가 나기도 해요. 특히 사무실이나 학교같이 조용한 장소에서 배에서 계속 꾸룩꾸룩 소리가 나면 굉장히 신경이 쓰여서 집중을 잘 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답니다. 또 대변이 가늘게 나오면서 안에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잔변감이 들게 하기도 하고요. 이런 증상은 특히 고기를 먹으면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답니다. 금음 체질의 성격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팔체질은 성격으로 구분하지는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금음 체질은 이런 성격이 있을 수 있구나 정도로 보세요. 첫 번째, 화를 잘 참지 못해요. 화나는 일이 있으면 표정으로 다 드러나고 잘 감춰지지 않는 분들 있으시죠? 특히 화를 버럭 내고 나면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화를 낼 때에도 분노 조절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스스로가 컨트롤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한답니다. 그렇지만 평소에는 또 굉장히 사교적인 편이에요.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에 정말 딱 맞춰서 나타나는 그런 분들도 금음 체질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너무 딱 맞춰서 도착하려고 하면 오히려 자주 늦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요. 아슬아슬하게 시간을 맞춰서 약속 장소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금음 체질도 금양 체질처럼 태생적으로 날씬한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만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들을 즐겨 먹으면 어렸을 때부터 소화 비만이 되거나 성인이 되고 난 뒤에 갑자기 과체중, 비만이 되기도 해요. 금음 체질을 비만으로 만들기 쉬운 3대 음식은 금양 체질과 마찬가지로 밀가루 음식, 유제품,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랍니다. 그런데 특히 금음 체질은 장의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음식들도 잘 피하셔야 하는데요. 보통 과민 반응, 즉 알레르기라고 하면 견과류 알레르기처럼 먹었을 때 바로 입술이나 입안이 붓거나 기도가 붓는 등 즉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제일 먼저 떠올리세요. 그런데 이런 알레르기 이외에 아주 느린 속도로 전신의 염증 형태로 증상을 나타내는 지연형 과민 반응도 있어요. 특히 지연형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음식들은 체내에 들어왔을 때 장 내부 조직에 염증을 일으켜서 설사나 소화불량, 복부팽만 이런 증상들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런 장의 염증 반응이 반복돼서 일어나면 장의 표면이 약해지고 장의 투과율이 높아져서 음식물 항원을 혈액으로 흡수시켜 면역 복합체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면역 복합체와 장의 독소가 전신으로 이동하면서 두통이나 피로감, 부종, 생리통, 시력 저하, 그리고 관절염이나 비염, 피부염 등 여러 가지 심각한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답니다. 이 중에 체중 증가도 포함되고요. 또 이런 증상들은 음식을 먹고 나면 직후에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2-3일이 지난 뒤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이런 증상들이 꼭 한 가지 증상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다양한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음식을 한 가지씩 회피해보는 방법으로는 알아보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나에게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음식이 있는지를 알아보게 되는데요. 특히 금융체질인 분들이 이 지연형 과민 반응 검사를 했을 때 글루텐 과민 반응과 계란에 대한 과민 반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경험적으로 많았어요. 특히 평소에 장이 좋지 않은 분들일수록 이런 과민 반응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사실을 모른 채로 나에게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 음식을 계속해서 섭취한다면 그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내 몸에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도 점점 더 과민해지고 격렬해져서 장염 증상을 비롯해서 갈수록 그런 증상들이 더 심하게 나타난답니다.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은 글루텐이나 계란과 같은 음식 외에도 채소가 될 수도 있고 곡물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 환자분들 중에선 배추에 알러지가 있거나 혹은 쌀에도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음식을 일정 기간 잘 피해주게 되면 내 몸에서 일어나는 전신적인 염증 반응도 점점 줄어들어서 부종이나 피로감도 줄어들고 똑같이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체중 감량이 훨씬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답니다. 또 금융체질의 체중 감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꿀팁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팔체질 해독 주스를 드셔보세요. 팔체질 해독 주스는 내 체질에 맞는 재료들로 주스를 만들어 먹는 건데요. 금융체질의 해독 주스는 청경채나 양배추, 상추, 샐러리와 같은 푸른 잎 채소들을 3가지 이상 조합해서 넣고 물과 함께 갈아서 만드시면 됩니다. 이때 식이섬유도 오롯이 섭취할 수 있도록 꼭 블렌더로 갈아서 만드셔야 한답니다. 착즙을 하게 되면 그 효과가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다 갈아서 만든 주스 위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1큰술 혹은 2큰술 넣어서 그걸 섞어서 매일 아침 기상 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 공복에 드셔보세요. 만약에 나는 이렇게 채소들만 넣고는 풀냄새 때문에 못 먹겠다 이런 분들은 그린 키위 반 개 혹은 청포도 3알에서 5알 정도를 넣어서 만드시면 먹기가 훨씬 쉬워지고요. 그렇지만 당도가 낮은 채소만으로 만들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점은 꼭 알아주세요. 만약에 살짝 간이 된 것을 좋아하시는 경우에는 소금을 살짝 1꼬집에서 2꼬집 정도 뿌려서 드시면 훨씬 맛있게 주스를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주스를 드실 때에는 벌컥벌컥 드시는 것보다는 한 입 한 입 마실 때마다 3번에서 5번 정도 씹어서 삼키는 것이 훨씬 소화에 좋아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